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벌써 2월 명절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가 장교한 기간 응용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운영규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정 1탄에서는 제가 매뉴얼, 그 다음에 난이도 이런 걸 안내해드렸고, 운영규정 2탄에서는 내용과 샘플 어떻게 바꾸면은 운영규정을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 운영규정 3탄, 응용편 3탄에서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꿀팁이죠. 자, 운영규정에 대한 꿀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블 내용 구성 그대로 저희 바이블 책자를 그대로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가? 왜냐하면 응용편 교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블은.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운영규정은 평가점수 2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난이도는 최상에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기관에서 자체 구성하신다면 정말 최고의 난이도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누구나 인정을 할 거고요. 그러나 이 교재 구매나 저희 평가과장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서식을 무료로 받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제가 말씀드린 수정하신다면 운영규정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자, 운영규정은 두 번째. 운영규정은 평가 전체 항목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까 평가 매뉴얼을 보시면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그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말의 맥락상 평가 매뉴얼상에도 있듯이 운영규정대로 기관을 운영하나의 질문처럼 모든 기관 운영은 운영규정과 같아야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별도 항목들에 대한 모든 규정들이 운영규정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운영규정은 저쪽 기관에서 받아오고 나머지는 또 저기서 받아오면 둘이 틀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가끔 저한테 평가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요구사정만 해주세요, 사례관리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왜 하냐면 내용이 서로 안 맞아요. 사례관리는 제가 드리는데 운영규정 저쪽 거라면 둘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운영규정을 기본으로 모든 게 나무 뿌리처럼 내려가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운영규정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셔야 됩니다. 비치라는 것은 게시와 다르게 책상에 올려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 운영규정은 누구든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며 새롭게 신규 직원이 입사하거나 연일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규정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운영규정은 직전 3년치에 대한 자료를 출력하여 편철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평가 규정상 변화가 없다면 가장 최근 연도만 출력하여 편철하면 돼요. 그러나 화면에 보신 것처럼 통성수급자에 대한 수가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바뀌죠. 그러면 운영규정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바뀐 게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수가가 바뀌었잖아요. 운영규정 안에 수가가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3년치를 다 출력해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가관한테 평가에 물어보죠. 뭐가 바뀌었나요? 수가가 바뀌어서 3년치를 이렇게 변경해서 왔습니다. 이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꿀팁 볼게요. 운영규정은 평가 조사표상에서 확인한 순서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제공된 서식은 이 평가 조사표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가 평가 조사표대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편해요. 이거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렇게 해야만 모집 방법 어디서 막 뒤로 찾거나, 그죠? 고층 처리 치면 어디 있습니까? 막 뒤져 찾는 게 아니라 평가관들과 같이 순서대로 하나씩 내려가 주시는 게 평가 때 서로 편한 겁니다. 아셨죠? 자, 운영규정은 출력 후 다섯 번째 마지막 꿀팁입니다. 반드시 포스트로 구분 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평가관들은 운영규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이유는 기관에서 평가를 준비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통상 예를 들어 평가가 2시간 진행되면 운영규정에다가만 20-30분을 쏟아붓습니다. 평가관들이. 3시간을 해도 더 많은 시간을 운영에 쏟아붓는 게 뭐냐면 운영규정 준비하는 거 하나만 보고 알아요. 기관에서 준비한 건지 어디다 맡긴 건지 아니면 급조해서 어디 다운받은 건지 바로 압니다. 가끔 저희한테 물어보죠. 이거 컨설팅 맡긴 거 평가관들이 바로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너무 비슷한데. 아니요. 평가관들도 모르죠. 그렇게 따지면 지역협회 회원들한테 서식을 나눠주시죠.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되죠. 왠지 아세요? 문제되고 안 되고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운영규정 안에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개정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해요. 시청하신 분들, 본인도 운영규정 안에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개정 어디 있나요? 바로 찾아보세요. 바로 찾는다면 기관에 준비한 거예요. 못 찾는다면 어디서 받아온 겁니다. 평가관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이번 운영규정 3탄의 가장 최고의 꿀팁입니다. 아세요? 이 포스트잇 붙이라는 게 그래서 붙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규정을 딱 출력하세요. 100페이지 된 걸 출력하면 모집 방법에 대한 거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이용 방법 붙여놓고, 그죠? 모집 정원 붙여놓고, 그 다음에 고층 처리 붙여놓고, 중사일침 붙여놓고, 그럼 평가관이 중사일침 뭐 있습니까? 그러면 포스트잇 쫙 붙어있잖아요. 쫙 넘어가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찾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꿀팁이 저기 있는 것처럼 포스트에 구분 표시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좋은 꿀팁이었죠? 자, 다음은 질문과 답변 볼게요. 통상 우리 국민건강공단 재가급여 평가 매니저 Q&A 사례집 자체 질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단에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그 관계자분들 또는 우리 운영하신 분들이 운영규정에 가장 많은 질문들 하신 거, 그러면 저한테 질문한 것들을 제가 종합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까요? 급여정 지침의 종사의 일침에서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거 운영규정 2탄에 설명드렸어요. 그죠? 특정 직종,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에 있는 유리침만 구비되어 있다면 불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급여정 직종, 즉 요양보호사, 가해복지사, 간호, 물리 각각에 대한 유리침이 있거나 모든 직종을 아우를 수 있는 주침이 있는 경우이죠. 모든 직종을 아우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각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공단에서 저런 답변을 했는데 실제 평가관들은 저거는 인정 안 해요. 각 직종별로 제가 운영규정 2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눠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면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며 평가 시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그죠? 이게 애매했잖아요. 매뉴얼에. 운영규정 및 지침 2번은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기관을 확인하며 운영규정 항목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실제로 규정되어 작성된 급여계약서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록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걸 우리가 표준역과 쓰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나무를 보자면 뿌리, 그죠? 뭐 본체죠. 운영규정이 본체인 거예요. 운영규정대로 쭉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감점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운영규정을 할애를 많이 해야 되고 운영규정이 가장 중요하고 운영규정이 만약에 저희께 들어간다면 나머지 것도 저희 서식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운영규정이 모든 거야 연결되어 있고 항상 그 뿌리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급여정 지침의 노인인권보호 지침 중 노인 권리보호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나요? 자, 노인보호 지침 중 노인 권리보호는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평가하죠. 말이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저런 거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 보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셨죠?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운영규정은 연도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표 적용 기간에 유효한 운영규정인지 확인하여 매년 개정된 운영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평가관들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가장 최근 연도의 운영규정을 출력해서 놔주시면 평가가 인정을 하는데 평가관들이 요양원이랑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넣어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죠? 좀 더 과하게 준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괜히 평가관들한테 문제 삼건 뭐 꼬투리 잡을 일은 없죠. 저는 그래서 항상 평가 준비를 저희 기관들에 말씀드릴 때 최악의 평가관들 기준으로 평가 준비를 시킵니다. 뭐 어떤 평가관 이랬대더라, 저쪽 평가관 이랬대더라 그러잖아요. 우리 평가관은 안 그랬어. 야, 우리 평가관 왔는데 야 미치도록 정말 미치도록 확인한다. 그럼 저는 그 미치도록 확인한 평가관 기준으로 평가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야 평가 때 우리 원장님들이나 복지사님들이 평가 때 당황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까지 응용규정 응용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응용편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를 준비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통상 기관에 평가 컨설팅을 나가면 아무리 작은 기관도 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저는. 왜냐면 내용을 3년치를 구성하고 뭐 가서 방문교육 진행하고 내용에 대한 계속 피드백을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비싸요. 근데 그거를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또 비용도 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나눠 놓은 거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했다면 이렇게 무료로 영상 시청해서 내가 보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내가 기초적이고 아직 평가를 잘 모르고 나는 정말 서식도 없다 하신다면 3년에 예를 들어 저희가 평가 바이블을 네이버에서는 뭐 카드 판매로 25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3년치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25만 9천원 1년에 9만원인가요? 그 정도면 뭐 충분하게 저는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비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또 비용 지출 인정받게끔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다 구성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기관에서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평가 바이블은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그 책 한 권 있으면 새로운 직원한테 던져주시면 돼요. 야, 이거 보고 너 평가 준비하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복지사님들한테 평가 준비하라 그러면 복지사님, 그래서 저희 보면 평가 바이블을 복지사님들이 따로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관 운영하시는 장이시라면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구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2022년도 제과장기환기간 응용편 영상 운용규정 평가번호 1번 운용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응용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주변에 많은 홍보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